음. 자, 일단 선생님이 그 독서 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교재인데, 뭐 그렇게 길진 않아요. 한 30분, 35분 정도 저희랑 같이 이렇게 한번 소개 좀 하고, 있는 방법들 좀 이제 알려드리고, 오늘 수능 지문, 주제 통합 지문의 첫 번째 지문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자, 일단 그 첫 페이지 한번 보면 1번에, 내가 왜 1번에 넣어놨냐면, 여러분들, 우리 이제 뭐 비문학 풀라고 하면은, 자꾸 지문을, 그치? 너희들 머릿속에 있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자꾸 풀려고 해. 그치? 그러니까 암기 영역이 아니거든. 안 그래? 그러니까 암기가 아니고, 지문에서 지금 이제 주는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 그치? 어떤 내용, 파악을 해서, 그치? 판단해야 되는 건데, 이걸 자꾸 내 머릿속에 있는 걸로만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치? 그러니까 누가 지문 보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 그치? 지문 돌아가면 안 돼! 라고 한 적도 없는데, 자꾸 여기만 집착한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기억해야 된다. 암기로 푼다라는 것에서는 그치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실제로 요 박스 안에 들어가는 지문들 다 평가원 지문인데 요게 한 달락이면은 보통 이제 이게 대여섯 달락이 나온단 말이야. 그치? 이런 내용들 다 못 외워요, 여러분. 안 그래? 그럼 물론 우리가 뭐 이제 해마다 현역이 한 30만 안팎입니다. 30만 명 중에 100여 명은 바로 보자마자 외울 수 있는 특출난 능력이 있을 수 있겠지. 그지?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자, 어쨌든 논리적으로 좀 이해를 해가면서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첫 번째 단락만 지금 어떻게 있는지 소개 한번 해줄게.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암치료에 사용되는, 자, 이 항암제는 하고, 세포독성 항암제와 표적 항암제로 나뉜다니까, 일단 뭐 이항 대립이네. 자, 그래서 항암제라고 던져주고 세포독성 표적 항암제로 지금 나눴대. 그럼 여기서 자 동건아니 뭐 궁금해? 그렇지. 동건이는 쌤이랑 수업을 좀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좀 더 얘기할 건데, 우린 항상 지문에 뭐 해가면서 호흡을 해가면서 좀 읽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나눴다는데 왜 쟤네들로 나뉘었을까가 궁금해야 된다고. 그렇지. 기준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구분점이. 아니, 자 어쨌든. 파클리탁셀과 같은 뭐뭐와 같은 A이 나오면은 이건 A의 사례입니다. 종류예요. 그래서 세포독성 항암제, 파클리탁셀 같은 층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좀 보냐면은 특히나 2항 대립, 3항 대립의 지문들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파클리탁셀을 주어로 줘 선택지에서 파클리탁셀은 해놓고 그지 뒤에 뭘 줘버린다고 뒤에 표적 항암제 설명을 줘버린다. 자 그럼 동현아, 이거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지. 왜? 앞은 파클리탁셀 지금 뭐라고? 세포독성 항암제란 말이야. 그치? 그런데 뒤에 그와 지금 대척점에 써있는 누구? 그래. 지금 표적 항암제 설명을 줘버리면 그치? 이건 지금 뭐야? 주체 왜곡이죠. 맞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난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뭐 기호 같은 것들 너무 집착하지 마. 일단 본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파클리탁셀 이꼴 세포독성 항암제니까 뒤에 지금 수로 자리는 세포독성 항암제가 와야 돼. 그치? 이렇게 좀 떨어져야 된다고. 자, 어쨌든, 자, 세포 분열을 방해, 세포 정신 못하게 막고, 사멸, 죽음에 이르게 한답니다. 세포독성 항암제의 원리인 것 같아요. 그치? 분열 방해, 사멸, 오케이. 자, 그러므로, 즉, 이러한 원리, 자, 이건 이제 인과잖아, 그치? 자, 이러한 특징 때문에, 세포독성 항암제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 중 빈번하게 분열하는 종류의 세포 또한 손상시킨다고. 그러니까 우리 도 같은 것들이 이제 보조사 도가 포함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지금 세포독성 항암제는 암세포, 즉 항암제는 암치료에 사용돼야 돼. 즉 암세포 때려잡아야 되는데 뭐까지 죽여버린다고? 정상세포까지 때려잡아 버린다. 맞지? 그래 버리니까 요건 지금 뭐가 돼 버리는 거야? 이거 지금 이거 문제 상황이 아니냐는 거지. 그렇지? 암세포만 때려잡아야 되나? 그러면 자, 동현아 피 나오면 다음 뭐냐? 나와야 돼. 이런 것들이 선체적으로. 그러니까 세포독성 항암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작용 또는 문제점. 그럼 여기서 번쩍에 맞춰야 된다. 여기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세포독성 항암제, 표적 항암제 나왔고, 그렇지? 자, 세포독성 항암제가 지금 P라면 여기 뒤에 나오는 누구? 그래, 표적 항암제는 그에 대한 뭐야? 해결 방안, 그렇지? 대안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번쩍해야 되는 건 다시 지금 세포독성 항암제는 암세포뿐만 아니고 정상세포도 다 때려잡았는데 당연히 그 뒤에 표적 항암제도 누구만 때려잡아야 되겠어? 암세포를 때려잡아야 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저들의 구분점은, 기준점은 나뉘는 이유는 뭐였다고? 그래, 어떤 세포들을 때려잡느냐. 그치?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고3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측을 해보면은 표적이라는 워딩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표적, 뭐야? 선택, 타겟팅 한다라는 거예요. 맞지? 누구만 타겟팅? 암세포만 타겟팅. 이렇게. 맞지? 그럼 이미 나는 1문단을 읽으면서 이 글에서 그치? 자, 지금 다루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라든지 이제 앞으로 흘러가. 그럼 이제 당연히 뒤에는 봐봐. 자, 세포독성 항암제의 부작용이라고 좀 픽 던져줘. 그치? 이 부작용이라는 것을 지금 딱 지문에서 무엇이라고 지금 지정하진 않았다고. 근데 우리는 이미 앞문장에서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 중 이제 하고 정상세포도 손상시킨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부작용은 정상까지도 그치 때려잡는 요 상황일 거고. 이 부작용 때문에 이 약제는 당연히 뭐든 맞춰야 되겠지. 세포독성 항암제 사용을 꺼리게 만드는 주된 이유. 그러니까 자 반면에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의 선택적 같은 말 물어보면은 자 이제 쌤하고 이제 맞춰야 돼. 쌤이 이제 같은 말 이렇게 물어보면 너희들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고 어디에 있는 거? 지문에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선택적 같은 말 뭐라고? 위에 있는 표적. 그치? 이렇게 떨어져요. 맞지? 응. 그래서 고안된 것이다. 자, 그리고 내가 여기서 조금 뒤에 다 설명할 거야. 네, 여기서 자 1문단 이렇게 끝이 났다고. 이제 1문단 정도 우리가 좀 뭐 할 수 있다고? 어느 정도 다 가볍게 이어갈 수 있어요. 항암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세포독성 항암제는 부작용이 좀 심해서 표적 항암제를 쓴 데까지. 그치? 유학적 정리 가능합니다만, 뭐는 안 된다고? 이게 지금 6개. 그치? 이 경우는 다 외우기 힘들다고. 너무 암기식으로 하지 말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읽어줬으면 좋겠고, 한 개 더. 노면아,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이 문단을 예측한다면 이 뭐가 궁금하노? 이 문단에서 뭐 얘기할 거 같노? 그래, 표적 항암제가 어떻게 이 표적, 선택적으로 그 암세포만 때려잡는지 이게 궁금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요거 지금 아까 내가 뭐가 궁금해야 되는데? 라고 물어봤던 그 내용이 뒤에 내가 또 넣어놨어요. 지문과 호흡하기, 대화하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런 것들 궁극적으로 우리가 좀 이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응. 자, 이런 식으로 쌤 읽어 나갈 거니까 좀 맞춰줘야 되고. 자, 그 다음 밑에 다시 한번 더 외우는 측정 시험이 아니라고. 그치? 응. 네가 이러한 지문들을 자 줬을 때 이해하고 판단해서 정답을 찍어낼 수 있는지의 그 능력을 판단하는 시험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다. 그치? 그래서 작년 수능 아마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려웠어요. 올해 상대적으로 좀 난이도 조정을 통해서 좀 수월하게 나올 겁니다만 수월하게 나오면 사실 현역이 좀 불리해요. 더군다나 올해는 또 이번 수능 시스템의 마지막 해기 때문에 그치 N수생들의 막차 타기가 이제 극심할 거란 말입니다. 내년부터는 또 달라질 거니까 그치 수능 시스템이.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좀 많은 좀 불리함을 겪고는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원론적으로는 똑같은 지금 평가원 기출을 그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 걔네들이 더 많이 본 건 아니고 물론 시험장에 한번 가본 경험은 있겠습니다만 똑같이 평가원 지문들을 그지 이렇게 우리가 분석하고 파악해서 공부하는 건 똑같은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유불리는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내 피지컬 그지? 내 점수 향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자, 다음 2번 봐봐. 그래서 내가 비문학 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자꾸 눈만 빨라. 내가 글을 빨리 읽는 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저 진짜로 이제 눈도 빠르고 생각의 사고의 속도도 빠른 친구가 있는 반면에 그냥 진짜 눈만 빠른 친구가 있다고. 지문만 읽어요. 그래 놓고는 쌤 저는 이제 지분 한 2분이면 다 읽어요. 의지를. 이해를 해야 읽은 건데, 눈으로만 읽었다고, 그치? 다 읽었다. 그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치? 그래서, 자, 생각의 속도랑 눈의 속도가 일치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치? 눈의 속도만 빠르면 뭐하냐고요? 생각 속도는 느린데. 그치? 그럼 결국 세 번째 줄 봐봐.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하고 넘어간 문장들이 문제 풀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죠? 이해가 안 되고, 스킵돼 버렸고. 그치? 본인이 또 아는 거 편한 것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문제 풀 때 말 그대로 이제 상황이 이제 사태가 이제 시간만 날려버리는 다시 왜 지문 돌아갈 거였잖아. 그치? 그래서 지문을 읽을 때 한번 읽을 때 제로 좀 이해하면서 노력하면서 좀 읽자. 그치? 근데 다만 이게 천천히 읽으면 이해하면 노력하기는 지금 우리가 연습하는 단계 과정이고. 그치? 이게 어느 순간 이제 9월 10월쯤 되면은
당연히 속도가, 그치? 생각 속도, 눈의 속도가 같이 빨라지면서, 그치? 속도 좀 나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 급하게, 그치? 눈으로 읽어 내려가려는 그런 것 태도는 좀 버렸으면 좋겠어. 알겠지?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봐봐. 자, 16세기 전반에, 이거 더 평가원 지문의 예문이다. 자,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지구 중심설의 대안으로 제시했다라고 하면은, 이거 제대로 못 읽는 친구들은 글을 자꾸 우리가 좌에서 우로 읽으니까 태양 중심설에서 지구 중심설로 바뀌었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그치? 근데 우리가 항상 문장 구조를 천천히 좀 들어보면은 태양 중심설이 지금 목적어야, 대상이야. 그치? 이 태양 중심설을 지구 중심설의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것은 지구 중심설이 기존의 학설이 되는 것이고, 그치? 태양 중심설이 뭐가 되는 거야? 새로운 학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고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우에서 좌로 가는 건데, 그치? 좌에서 우로 읽으니까 자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가는 것. 그치? 인과적 관계, 선우적 관계. 그치? 시간적 순서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잘못되었다는 거야, 이런 거.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급하게 읽다 보면 뭐 한다고? 진짜 이렇게 읽어. 그치? 과정 자체? 아니란 말이야. 구조를 잘 따져가면서, 그치? 의미를 파악해가면서 읽어줘야 돼. 자, 어쨌든, 우리가 이거 워낙 유명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지구에서, 그치? 자, 태양 중심설로, 그죠? 자, 바뀌었는데, 제시하면서 시작된 천문학 분야의 개혁은, 자, 개혁 한번 물결쳐볼래? 자, 이게 만약에,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자, 문장의 순서 바뀌었다고 생각해봐. 16세기 전반에 서양에서 시작된 천문학 분야의 개혁을 했을 때, 만약에 개혁이 바로 나왔다면 이 개혁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 몰라? 몰라요. 뭔가 바뀌었다는 건 알겠는데 뭐가 뭐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모른단 말입니다. 그치? 그래서 이런 이제 추상적인 워딩이 나오면은 앞뒤에 뭐가 있다고? 구체적인 문장이 있다고. 이것에 어울리나. 맞아. 그럼 동현아, 이 개혁은 뭐를 가리키는 거야? 뭐에서 뭐로 바뀐 거? 지구에서 태양으로 바뀐,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거 붙여가면서 읽어줘야 된다고. 아, 원래 지구였던 걸 태양으로 바꾼 거 지금 여기서 천문학 분야 지금 개혁이라고 표현했구나. 바뀐 것.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그렇잖아. 자, 그런데 이 개혁은 하고 이제 문제를 주어야, 또는 이렇게 바뀐 것은 주어야 경험주의의 확산과 수리과학의 발전을 통해라고 지금 되어 있어. 그럼 어쨌든 간에 지금 경험주의의 확산, 그 다음에 수리과학은 수학이다. 매스메틱스. 그지? 발전을 통해 형 이상학을 뒤바꾸는 자, 변형 물결 똑같이잖아. 어쨌든 변혁은 변화와 뭐 혁명, 그치? 개혁, 뭐 이런 것들일 겁니다. 그럼 얘도 지금 이제 위에 지금, 자, 우리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으로 바꾸자면 위에 있는 똑같은 말도 어디 있어? 개혁이 있단 말이야, 개혁. 그럼 어쨌든 자, 지금 봐봐. 이 변혁이니까 자, 바꿨단데 무엇을 뒤바꿨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에 문장하고 지금 조심해야 되는 게 위에는 지금 뭐 목적어가, 그치? 새로운 것이, 그치? 지금 목적으로 나와 있는데 밑에 문장에서는 지금 형 이상학을 뒤바꾸니까 형 이상학은 새로운 거야, 기존 거야? 뒤바꾸는 거니까 기존 거라고 지금 봐야 된단 말이지. 안 그러니? 목적만 보고 태양 중심설을 바꿔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진술들을 너희가 이제 이런 평가원 지문들 시간이 한 지문이 오래 걸려도 돼. 이런 걸 뜯어내야 된다고, 너희들. 안 그래? 그냥 뭐 지문이, 너무 뭐 즐거운, 뭐 재밌는 지문이었어. 내가 뭐 알만한 그런 뭐 쉬운 지문이었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이런 지문들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런 것들 문제화가 이렇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 문제가 오답을 이렇게 구성하고, 이 문장에서는 이런 문장이 도출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어떤 사고가 필요했던 거구나. 이런 지금 공부가 돼. 납득이 되니? 자, 그리고 형 이상학. 사실 우리가 문학 시간에 뭐 구체, 또는 사실, 형상화의 반대 개념으로 형 이상학을 좀 많이 써요. 뭐 관념, 추상, 그치? 눈에 보이지 않는 형체가 없는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봐봐. 이런 것들도 봐. 그러면은 결국 경험주의 확산과 수리과학의 발전은 지금 뭐야? 이게 지금 뭐 조건이라든지, 그치? 뭐 상황이라고 볼게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구 중심설이라는 게 그치 바뀌었으니까 그럼 이 괄호친 경험주의라든지 수학은 결국 뭐를 유도해내, 뭐를 이끌어내? 새로운 기존, 새로운 그치 지구 중심설을 이끌어내 뭐 요소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태양 중심설이라는 것이 그치 나오게 된 뭐 이유 또는 뭐 상황들 이렇게 지금 접근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형 이상학과 같은 기존의 그치 지구 중심설은 사라졌다. 그럼 다시 자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경험주의의 경험 밑줄 한번 그어보고 수리과 너희들 수학 공부하잖아. 수학이라는 학문은 추상적인 학문입니까? 구체적인 학문입니까? 구체적인, 그치? 실증적, 경험적, 객관적인.
맞지? 그러니까 내가 또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있어. 우리가 제 세미나 계속 읽으면 알겠네. 이거 상대어에 대한 반응이 좋아야 된다. 잘 들어. 경험, 수학, 객관, 실증, 그치? 이런 워딩들을 통해서 형 이상학을 뒤바꿨으니까 적어도 형 이상학은 쌤이 금방 나열한 뭐 얘네들하고 범주가 달라야 된단 말이야. 뭐 추상, 관념, 그치? 주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납득이 되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장 지금 고작 해야 지금 한 문장이거든. 이 한 문장을 우리가 좀 이제 평가원스럽게 읽어보면은 지구중심설이라는 것은 주관적이면서 그치 뭐야 형체가 없는 그치 관념에 불과했던 것인데 이제 경험도 객관도 수학도 발달하면서 실제로 뭐야 이건 지금 관찰하고 경험하고 측정해서 그치 만들어낸 결과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구중심설이라는 것이 그치 대두화된 것 아니냐. 내가 색깔 반대로 여기 얘기해버렸구나. 색깔 반대로 했냐. 여기서 태양 중심설, 그지? 나 이거 여기 잘못했네. 요거잖아, 그지? 맞아? 그래서 지구에서 그지 태양으로 바뀌었다. 내 반대로 얘기했어. 미안해. 그래서 지구에서 태양으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그지 가는 거라. 이해되나? 이런 사고들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밑에 3번. 요것도 수능장에서 다시 읽자는 게 아니야, 얘들아. 지금 우리 연습할 때. 그치? 이해가 안 되면 너희들 뭐 한다고? 그냥 덮어. 씨발, 앞에 있는 저 아저씨가 읽어주겠지? 이해시켜주겠지? 아니고, 너희들이 스스로가 이해를 해야 돼. 그치? 결국 수능장에 앉아서 시험 치는 건 당신들이라고요. 쌤이 아니고. 물론 내가 대신 해주고 싶지. 근데 둘 다 어떻게 돼? 그치? 안 돼. 그래서 어쨌든,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어차피 계속 읽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내가 지문을 읽어내는 힘이 좀 이제 받쳐줬어요. 피지컬 테스트 때. 그때 문제 푸는 실력도 좋아진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보시면 되고 쌤은 지문 읽는데 시간 조금 더 많이 할애한다라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지문을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알겠지? 그리고 만약에 너희가 이해가 안 되는 문장들이 있다면 그 이유는 1, 2, 3번 플러스 알파일 거야. 특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습이 좀 부족해서 그래. 연습이. 그러니까 이런 부연 설명이라든지 추상어라는 것 갖다 우리가 붙여가면서 읽을 수가 있었단 말이지. 그죠? 내가 형 이상학 모르고 변형 몰라도 그지 붙였을 때 변형이랑 바꾸는 것이고 그지 이어졌다니까. 기억. 그다음에 형 이상학을 바꿔놓으니까 얘는 지금 기존의 걸 얘기하는 거구나. 지구중심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경험 비경험. 그지? 또는 수학이 아닌 거니까 약간 주관적인. 그지? 요런 어떤 스타일이었던 지지를 받았던 학설이었다. 그죠? 요런 거 판단할 수 있다. 이거는 연습량을 좀 늘리면 2번, 3번은 됩니다만 1번은 이제 쌤과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죠. 그치? 그러니까 수십 년간 지금 진행해온 수능 시험에서 자주 나왔던 개념들 있지 않을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하고 다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쌤이 정리해주고 또는 많이 나왔다, 자주 나왔다, 이건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따로 여러분들이 그치? 체크를 해서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 여기만 간단히 쌤 넣어놨어. 실질 통화량이 증가하면 시장금리 감소한다. 그러니까 통화량은 그리고 화폐량이거든. 시중에 돈이 많아. 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다 지금 예를 들어 현금 막 150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자, 근데 쌤이 지금 은행장이야. 그 은행은 사실 대출을 그치 해주고, 그 대출 이자로 그치 운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익 집단이잖아.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너희들 좀 대출을 해가야 되는데, 돈을 너무 다들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대출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치? 어쨌든 은행에서는 대출을 하게끔 유도해야 되니까 금리를 한다고 이자율을 높여놨죠. 다시 대출을 하게끔 하려면 낮춰야 된다. 그지? 그러니까 통화량이 증가하면 금리는 감소한다와 같은 거지. 이런 내용도 워낙 많이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금리 설명도 안 해줍니다. 이제 금리 이자율이 맞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그지? 샘 말고 또 다른 은행에서 또 최대한 또 경쟁 붙으면 또 한다고. 샘이 0.1%의 금리를 그지 이렇게 제시한 저쪽은 0.09 이런 식으로 그지? 또 더 낮은 금리를 제시해가지고 어떻게든 끌어가려고 경쟁 붙는 시장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안 그래? 그러니까 이런 이제 빈출 개념들은 그러니까 평가원 지문들을 우리가 돌려가면서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는. 이해되시죠? 자, 요건 쌤이랑 같이 할 거고, 4번. 그러니까 쌤이 아까 첫 번째 문단 이제 보여주면서 내가 이제 이항대지 세모, 역세모 치고, 그 다음에 인과적 방향에 따라서 그치? 화살표 방향을 부여하고 했는데, 요거는 따라 하셔도 됩니다. 또는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기호에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만,
내가 요거는 항상 얘기하는 게 제발 다 긋지는 마라.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지문에 너희가 밑줄 긋고 또 기호를 쓴다는 것 자체가 너희 스스로 나름의 뭐 중요하다고 선별한 정보일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일 건데 다 그어버리면 그런 것들에 대한 뭐가 안 돼. 구분이 안 돼요. 지문 이제 문제를 풀러 이제 갔을 때 확인 잘 안 되는 부분이 돌아갔을 때 그지 다 밑줄 그어놨으면은 선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안 그어도 상관은 없어. 안 그어도 상관없는데 모든 글의 밑줄은 치지. 알겠지? 다만 약간의 그지 어떤 이제 도움이 되는 기호 같은 것들은 활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근데 사실 여러분에게 뭐 입어야지. 그냥 쌤이 뭐 하라고 한다고 그죠? 억지로 해봤자 그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계속 지문을 접하면서 이런 이제 이 사고 방향에서는 인과 방향에서는 아까 내가 화살표 이렇게 썼잖아. 지구 중심설에서 태양 중심으로 그지? 지구에서 그지? 태양으로. 헷갈릴까봐 이렇게 해놓는 게 좋다 이거야 이런 것들. 너도 살짝 지문 위에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맞지? 텍스트 위에 하면은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본인들의 기호에 맞게끔 하자.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요거 쌤이 또 몇 가지 보여드릴 거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고 5번 별표 치세요. 그래서 아까 그지? 동현이하고 쌤하고 수업을 그래도 그지 오래 했으니까 이런 지문과 대화하기라는 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야. 결국에는 내가 1문단부터 그치 한 2문단 내지는 길게는 3문단 정도의 내용에서 그치 이 지문의 어떤 흐름이 이미 잡혀야 되거든 구조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 하자고 예측 좀 선제적으로 판단해가면서 접근하자는 거야. 그게 이제 지문과 대화학이에요. 이 대화학이라는 게 결국 뭐 하는 거라고 질문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자 왜 같은 것들 띄울 수가 있어. 예를 들어가지고 A라는 그치 또 물질이 B랑 만나게 되면은 C라는 물질로 그치 바뀌면서 어떤 지금 뭐 현상이 그치 일어난다 라고 만약에 해당 문단이 끝이 났다라고 하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 뭐가 궁금해?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치? 가 궁금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또는 아까 그치 우리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에 그치 선택적으로 암세포에다가 그치 이렇게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게 지문이 끝이 났단 말이야. 1문단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아니 앞서 나던 세포 독성은 그걸 구분 못해서 암세포도 때려잡고 정상도 다 때려잡았는데 얘는 어떻게 그렇게 구분하는 거지? 선택하는 거지? 표적으로 그치 때려잡는 거지? 궁금해야 된다. 그치? 이제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것이다. 그죠? 또는 아까 우리 세포독성 항암제, 파클리탁셀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었잖아요. 그지? 그러면 표적 항암제는 무엇의 예가 있을까? 같은 무엇, 그지? 띄울 수도 있고 또는 이 무엇은 그 의미가 무엇일까의 그 무엇도 될 것이고 what의 개념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요 정도의 질문만 띄우더라도 사실 1, 2문단에서 이 지문의 어떤 흐름 구조는 잡힌다. 맞지? 그래서 요렇게 지금 우리가 예측해 가고 있는 거라. 그치? 그냥 주어진 글을 그치 그냥 목적 없이 그치 읽어 내려가는 거랑은 확연히 달라요. 읽고 난 이후에 그 결과가. 맞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또 공포 영화를 보는데 친구랑 이제 보는데 내가 이 영화를 미리 한번 봤어. 그러면은 내가 어떤 포인트에서 뭐가 지금 갑툭튀할지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치 예측을 좀 하기 때문에 나는 콜라 안 쏟아요. 근데 내 친구는 어때? 이 새끼는 보다가 뭐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이 친구 다 쏟아버려. 나는 아니까. 나는 왜? 예측할 수 있고 또는 만약에 내가 봤던 걸 떠나서 나는 저런 어떤 지금 이제 보니까 저거 약간 나오려는 빌드업 같다 또는 이런 지금 이제 상황에서는 그치 대부분의 클리셰가 하더라. 그치? 대부분의 구조 저런 오컬트물에서는 이런 구조더라 라고 예측할 수 있으면은 뭐 한다고? 이미 콜라 내려놓는다고. 그래서 이런 예측이 돼. 글도 마찬가지고. 맞죠? 그리고 요거 이제 지문과 대화하기에 또 두 번째 목적은 지문을 예측하면 읽으니까 구조를 분석하는 것도 있지만은 몰입도도 달라요. 몰입도. 지문에 대한 몰입도.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예를 딱 들어놨어. 그래서 쌤이 지금 여러분 앞에 이제 있고 쌤이 막 수업 중에 질문도 많이 해가면서 하잖아요. 그치? 질문을 막 하면은 답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는 마음속으로 또 아예 안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 전자후자로 나눴을 때 누가 더 수업에 좀 몰입감 있게 이렇게 접근했느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전자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던진 질문에 대해서 서로가 대답해보고 하면서 결국 뭐 된다고 지문에 조금 더 그치 또 수업에 또는 우리가 지문이라고 이제 바꿔서 대입을 하면은 지문에 좀 더 몰입할 수 있다는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본인들 스스로의 어떤 이제 적극성이라든지 그치?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밑에 예문 한번 봐. 자, 당시 유학자들은 서양의학 유학자니까 뭐 동양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동양, 우리 철학자들. 그래서 서양의학의 필요성 느끼지 못했고, 의원들, 자, 의사 입장에서도 서양의학은 빅변화했었다니까 관심이 없었다 이거야. 그치? 그러면 그 다음 내용 뭐가 나와야 되겠노? 그래, 이유. 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왜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가 궁금해야 된다는 거야. 자, 이거 실제로 그 다음 박스가 바로 요 다음 문장에 바로 이어지는 문단이에요. 다음 문단. 그래서 자, 당시 전에 서양의학 지식은 내용면에서 부족했다. R1뿐만 아니라 플러스 병렬. 자, 지구가 둥글다거나 움직인다는 주장만큼 충격적이지 않았다는 거야. 이제 뭐 그냥 늘 알려졌던 내용. 우리도 알고 있는 동양에서도 그지 널리 퍼진 내용. 자, 플러스 서양 해부학 이야기하는 윤리적 문제 또한이니까 이거 병렬이네. 그치? R3. 다음, R은 이제 리즌 이유라고 하자. 그지? 다음. 자, 영향력을 또 제한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병렬 서학에 대한 조성에 나라에서도 사실은 서양의학에 대해서 그렇지 또 서양 학문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았던 것 같다라는 거지. 이런 이유를 통해서 필요성을 못 느낀 그지 또는 관심을 가지지 않은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그지. 그래서 내가 예측을 해가면서 이렇게 답을 찾아 나가는 거야. 그냥 쭉 가는 거랑 다르다. 그래서 다음 내용은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자, 또 쭉 넘겨보시면은 6번. 6번도 선생님이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자,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천문단 그 기억나나? 천문단이란다, 저 뭐야. 그 태양중심이살, 그지? 자, 그래서 이 추상과 구체의 관계 파악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아까 그 변협, 개협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지? 만약에 그게 태양중심설, 일단 지구중심설과 같은 구체적인 워딩이 안 나왔으면은 되게 좀 이제 낯설고 좀 추상적인 내용이었을 거라고, 그렇지? 그런데 그게 지금 자 구체적인 문장 다음에 좀 붙었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이거는 이제 지구에서 태양으로 바뀐 걸 가리키는 표현이구나 우리가 판단했단 말입니다. 즉 추상적인 워딩이 나오면은 항상 앞뒤로 무조건 뭐가 나올 거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 너희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지. 너희가 이 분야에 있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필자는 부가적인 정보를 주게 되어 있단 말이야. 맞아? 자, 그래서 밑에 내가 예를 한번 들어놨어. 자, 대화 중에 야, 너 뭐 좋아해? 라고 물어. 나 운동 좋아해. 라고 하더라는 거야. 그치? 동현아, 니 뭐 물어볼래? 그 이후에. 그래, 무슨 운동 물어볼래? 어떤 운동, 무슨 운동? 그치? 넌 그냥 왓을 띄웠다는 거야. 맞지? 즉, 봐봐. 이 운동 좋아해라는 요 말만 들으면은, 자, 추상적이라는 거야. 왜? 내 머릿속에 얘가 어떤 종목을 좋아하는지 딱 박혀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치? 그러니까 뭐가 궁금하다고? 구체적인 그치? 뭘 좋아하는데?를 추가적으로 지금 물어본 거란 말이야. 세 번째, 즉, 여기서 추상이란 운동이라고. 뭔지는 알겠는데, 뭔가 구체적인 이미지로는 그치? 확 콕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 무언가. 그치? 그래서 우리는 그 무언가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추가적 질문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글을 읽을 때도 추상적인 무언가가 나오면 항상 지금 여기에 호응하는, 대응하는 그치? 구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붙여가면서, 그치? 대응해가면서, 호응해가면서, 질문해가면서 읽어줘야 된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결국엔 아까 우리가 5번하고 지금 비슷한 거지, 그치? 대화하면서, 그치? 호흡해가면서 읽으라는 거야, 질문과. 되니? 예. 자, 그래서 밑에 박스 한번 보시면은, 그는 인간이 감각적이라는 존재, 그치? 감각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맞춰서 제도가 운용될 것을 힘줘 말한다. 감각적 존재, 이것도 뭐냐면, 자, 감각적 존재? 딱 봤을 때, 이게 인간이 감각적 존재, 오감을 가진 것, 요 정도 외에는 사실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맞지? 그래서, 자, 어쨌든 이것에 따라서, 그치? 제도라는 것이, 그치? 자, 시스템이라는 것이 운용될 것을 힘줘 말한다. 좋아. 그럼 다음 문장. 가장 잔혹한 형벌이란 게 결국 뭐야? 시스템. 제도 아닙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 제도가 계속 시행되다 보면, 자, 사회 일반은 일반적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사회 일반적 사람들은 그에 묻어져 마침내 그런 제도를 봐도 공포 이상, 옥살이에 대한 공포 이상 느끼지 못. 그러니까 계속 시행되다 보면은 그 공포 이상, 그치? 어느 수준 이상까지는 느끼지 못한단 말이야. 그럼 결국엔 밑에 이 감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맞춰서 제도가 운용돼야 된다니까 결국 이 제도가 그치? 똑같은 게 계속되다 보면 사람이 뭐 된다고? 무뎌진다고. 그치? 무뎌진다라는 거 결국 우리가 좀 더 내 말로 좀 바꿔보면은 익숙해진다. 그치? 또는 무감각해진다. 이렇게 가야 될까?
맞아? 그러니까 사람이 감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감각을 뭐 해줘야 된다고? 자극해줘야 된다고. 근데 무감각해지니까 뭐야? 똑같은 벌을 잡고 주면은 이제는 뭐야? 이 정도야 뭐 버틸만 하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가 돼버린다. 맞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무뎌져를 그치 위에 나는 감각적 존재라는 추상하고 붙여가지고 인간이 감각적 존재이기 때문에 무감각해지면은 이 제도가 뭐 효과가 없구나. 그러니까 감각적 존재, 감각을 자꾸 일깨워주는 제도로 변화를 자꾸 줘야 돼. 변주를 줘야 된다. 요런 내용으로 쌤 판단했다. 그지? 저는 익숙해진다도 좋고. 요것을 마지막에 설명할 건데 내 말로 바꾸기. 재구성하기라고 할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텍스트에 있는 그대로의 어떤 의미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나만의 내만의 표현으로서 그렇지 바꿈으로써 보다 쉬운 이해로 만들어내는 거. 요런 수준까지 가면 수업 들을 이유 없어요. 아직 여기 조금 미흡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지? 요런 수준까지는 올려줘야. 그래야 지문이 조금 더 수월해져. 그지? 그래서 어쨌든 옥살이와 같은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듣지 못하니까 형벌, 이 제도는 계속 뭐 해야 된다? 감각적 존재는 사실 맞춰서 변화되어야 한다. 를 얘기하고 싶은 지문이었다. 그지? 자, 그리고 밑에 어쨌든 너희가 이제 초상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내 머릿속에 딱 하나의 어떤 분명한 이미지로 떠오르지 않으면 추상적인 거야. 알겠지? 즉 구체적인 어떤 상황이 떠오르지 않으면 추상적인 거야. 그러면은 앞뒤 문장에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나 사례 같은 것들을 붙여서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7번은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빈출 개념 숙지, 이제 배경 지식 쌓기는 뭐, 자, 그래서 이게 이 박스 안에 있는 게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그렇지 보도자료를 낸 거란 말이야. 교과서 중심의 독서에만 그칠 것이 아니니까 교과서 중심의 독서도 해야 돼. 물론이고 철학,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학술적인 글도 다양하게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럼 여기서 논문을 읽으라는 건가? 전문 서적을 찾아 읽으라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밑에 나왔듯이 기출, 출제된 요걸 보라는 거. 수능 제도 지금 거의 막 30년, 35제 뭐 중반 30한 5, 6년 됐네요. 91년부터였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지금껏 기출 해마다 3개씩 쌓였으니까, 그치? 수, 100개가 넘는단 말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런 글들에서 다뤘던 내용들, 그치? 또는 나온 지금 이제 이 구조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다만, 물론 뭐 과학기술 지문이나 사회 지문에서 본인이 좀 이제 알고 있는 특히 뭐 인문예술에서 뭐 칸트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뭐 칸트에 대해서 이제 내신 때 공부했다 이거야. 그거 믿고 지문 대충 읽고 문제 풀다가 개작살 나는 친구들 분명히 있거든.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문에서 같은 변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칸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학술적으로나 그지 이렇게 전문적으로 좀 파고들면은 칸트가 말한 것은 이런 내용이다라고 해서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통념이라고 하지, 그지? 그것과는 좀 다른 내용에 대한 진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다만 이게 너무 없어도 안 돼. 그지?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갖추되 그것을 너무 맹신하지는 말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건 갖추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요거 그래서 내가 아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뭐 목표로 해야 되는 읽기의 방법이 일단 바로 재구성하기. 그지? 이 재구성하기란 결국 뭐야? 내 말로 바꾼다. 그지? 요 정도 수준이 되면 우리가 독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금 수준에 통달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밑에 한번 봐봐. 박스. 하나만 안 해볼 거야. 그래서 컴퓨터 언어는 인간이 쓰는 언어에 비해 구조와 내용 면에서 단순하지만, 어쨌든 컴퓨터 언어, 인간이 쓰는 언어를 지금 이해대로 했다. 컴퓨터 언어는이 주어니까 인간이 쓰는 언어에 비해서 단순, 오케이, 죠. 인간이 쓰는 언어는 보다 상대적으로 뭐하다, 조금 단순의 반대야. 뭐, 상대야. 복잡 나와야지, 그치? 복잡.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 그렇지? 단순하다는 것도 정도가 좀 낮다, 수준이 낮다는 것이고, 복잡하다는 것은 뭐야? 그 수준이, 그지? 정도가 좀 높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차이가, 종류의 차이는 아니라는 거야. 그럼 컴퓨터도 뭐 할 수 있어? 안녕, 우리가 인사말을 할 수 있어. 하이, 뭐, 안녕, 그치? 뭐, 헬로, 할 수 있다고. 다만 우리 인간은 뭐하다고? 특히나 한국인은 그 상황에 따라서 어른이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친구한테는 안녕? 그치? 또는 요즘 뭐 누르면 편안히 잘 계십니까?와 같이 그치? 쓴단 말이야. 즉 똑같이 종류는 똑같이 씁니다만 인간은 보다 복잡하고 그치? 다양하게 쓸 수 있다. 컴퓨터는 좀 단순하더라. 그죠? 이런 식의 어떤 제 판단으로 바꿀 수 있다.
그지? 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건 근데 위에 1번부터 7번까지가 다 됐을 때 가능하고. 괜히 어줍잖게 해버리면 뭐, 이게 주관적인 그 해석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지? 그래서 쌤이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번과 같은 수준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해야 되는 지금 상황, 지금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할 수 있는 뭐 달라, 뭐 문장 구절, 일부 구절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전체 지문을 다 나의 어떤 스타일로 바꾸기에는 아직 좀 힘들 수가 있거든, 그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너무 지금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 만들어가면 되니까. 이번에 궁극적 목표 생각하시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수준까지만 되면 사실 뭐 17, 그 비문학 지문 17개 중에 최소 15개는 가져갑니다. 요 정도 수만 되면. 그지?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공통 과목,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이제 이 시스템 마지막 회인데 공통 과목 이제 34문제, 즉 74점 중에 한 60점 후반대는 가져가 줘야 돼. 맞지? 그러면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문학에서 뭐 1개, 비문학에서 한 2개 정도가 마지노선이거든요. 그치? 그래서 그래야 1등급이 나온다면 최소.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되게 특수한 좀 어려운 해였고 작년. 올해는 아마 다시 이제 평균치로 다시 상회하지 않겠습니까? 90점 초반 또는 80점 후반대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려면 그치? 선택 과목에서 실수가 없거나 1개더라도 공동 과목에서 3개 안쪽으로 그치? 틀려줘야 9초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전략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논리력을 갖춰야 우리가 1 내지는 2등급인데 논리도 논리지만 9번 어휘 항상 이제 요즘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들이 딱 지금 다 그 중학교 입학 이후부터 해가지고 그렇지 코 시국을 또 거친 세대다 보니까 물론 이제 뭐 고1, 2 때는 조금 뭐 풀리긴 했습니다. 중학교 자체 때 책을 가장 좀 이제 좀 가까이 해야 될 때 그때 조금 결손이 있었어요. 그지 학습 결손들이. 그러니까 그새 어휘력의 공백이 좀 있었는데 혹시 내가 지금 뭐 어휘가 좀 부족하다 하면은 평가원 지문 읽어가면서 모르는 단어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걸 우리가 뭐 빽빽이 써가면서 단어 외우는 그런 시대는 그런 집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평가원 지문에 나오는 조금 이제 이 난도 있는 그런 이제 이 어휘들을 모를 수 있으니까 검색 한번 해보시고 또는 이 워딩은 내가 그렇지? 조금 이제 뭐 어렵게 느껴진다 하면 따로 뭐 체크해서 그렇지 핸드폰 이런 데 메모장에 저장해놔도 되잖아요. 그지? 요즘 그런 이제 뭐 아주 간편한 좀 상황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들도 못하가다 그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해주시고 다만 또 물빼기 3번 한번 봐라. 우리가 평가원 지문은 교수님들, 그지? 그 현직 교사, 그다음에 저 검소해 주신 분들까지 한 지문에 한 6, 7분이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많은 인원이 한 지문을 한 달 동안 써요. 그럼 단어 하나하나에도 엄청난 고민이 좀 들어가 있지 않겠느냐. 그지? 그래서 뭐 위에 있는 개별 단어들을 떠나서 이런 특수한 상황을 나타내는 어휘들 있잖아요. 그지? 단어들. 얘네들은 이제 항상 우리가 좀 주목을 해줘야 되지. 그지? 그래서 예외적인 표현이라든지 또는 뭐 전칭, 특칭의 표현들이라든지, 그지? 고유, 스페셜함 있잖아요. 그지? 요런 것들이라든지 또는 무관하다, 유관하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 대한 표지들은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근데 또 여기 포함시키면 접속 표현도 좀 포함을 시키기도 합니다만은, 그지? 어쨌든 특수한 상황을 나타내는 뭐 전환이 된다거나, 그지? 반대가 된다거나, 이런 어떤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체크를 좀 해달라. 알겠지? 그래서 한번 읽으면서 또 체크할 거고, 그 다음 페이지에 이어지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선지의 구성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쌤이 요거는 첫 번째 것만 잘 보고 이제 넘어갈 건데,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의 그 실제로 비문학 문제를 또는 이거는 뭐 문학과 마찬가지예요. 오답 구성의 원리인데 주객을 바꿔버린다. 특히 이제 우리가 사회 지문, 법이나 계약 지문 같은 경우에 그렇지 매수인의 특성인데 매도인인 척 그리고 바꿔버린다. 맞죠? 또는 그 이제 계약이라든지 그렇지 그 대상 있지 않을 그죠? 그 대상을 막 다른 걸로 막 바꿔버린다거나. 와 같이 자 주객을 바꾼다. 또는 자 우리 여기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뭐 같은 말이긴 한데, 뭐 이런 거 약간, 우리 그, 이제 항암제에는 세포 독성과 표적 항암제가 있었다고 했잖아. 그지? 자, 그러니까 항암제는 기본적으로 암 치료에 사용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 표적, 우리 그 세포 독성은 암세포 물론이고, 정상세포까지 다 때려잡았다고. 그 다음에, 표적이 암세포만 때려잡았단 말이야. 그럼 봐봐. 위가 지금 상위 범주고, 아래 지금 이제 세모, 역세모가 지금 하위 범주인데, 여러분이가 막 그 언어 쪽은 공부한 친구는 알겠는데, 상위 범주일수록 그 내용이 단순해야 돼.
왜냐면 밑에 있는 애들 다 아우르려면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단순해야 된다고. 이제 하위 범주일수록 얘들만의 뭐야? 특성이 붙기 때문에 요소가 많아요. 즉, 자, 이런 것들 지금 2번, 3번 내가 묶을 건데, 즉, 예를 들어서 상위 범주네 동그라미 가보자. 상위 범주는 해놓고 그치? 그 밑에다가 이런 얘기를 해버린다고. 자, 이것만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 상위 범주는 지금 뭐야? 얘도 지금 아우르는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디테일한 내용이 지금 후술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좀 묶어버린다. 상하 범주를 또 역전시켜버린다. 그치?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는 자, 우리 여기 또 선후관계, 인과관계 아까 우리 봤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도식상, 내 눈으로는 그치? 태양 중심설을 지구 중심설의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분명히 했는데, 내 머릿속으로는 요렇게 지금 뭐야? 인과의 방향이 설정돼 버린단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 딱 보고 사실은 뭐야? 우리 사실 요거였단 말이야, 실제로는. 근데 그런 사고를 하지 못하고 이걸 딱 봤으면은 당연히 자, 태양 중심설에서 지구 중심설로 변혁이 일어났다라는 요 편에 대해서 뭐라고 O라고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지. 잘못했다. 맞지? 그러니까 이런 상하 또는 이제 인과 선후관계 이런 표현들 좀 잘 구분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쌤이 또 늘 또 강조하는 게 자, 같은 뜻의 다른 어휘는 다른 표현으로 대체한다. 이게 결국에는 내가 오늘 처음 얘기한 이 언어의 층이 범주가 같냐 다르냐 이걸 판단을 잘 해줘야 돼요. 자, 아까 이 태양 중심설로의 변화는 뭐가 경험주의 확산과 수학의 발전이라는 거지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그죠? 태양 중심설로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했단 말이야. 자, 실제로 이렇게 지문에서 언급한 자 워딩이라면은 실제 어디에서는 선택지에서는 객관적인 학문의 또는 객관적인 어떤 자 이 트렌드로 변화가 그치? 태양 중심설을 이끌었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야. 왜? 경험, 수학, 객관은 다 같은 층이거든 결국에. 안 그래? 그래서 이런 층의 범주들 우리가 잘 구분하는 친구들이 지문이든 선택지든 판단이 좀 더 빨라요. 맞지? 그리고 자, 여기 지금 이제 또 보면은 아까 내가 지금 여기서 그치? 자, 우리 그 파클리탁셀 이런 것들 이제 넣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파클리탁셀을 그치?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세포독성 항암제로 처리를 안 하고 넘어간다면은 파클리탁셀이 만약에 주어로 나와버려. 그러면 요 뒤에 지금 누가 붙어야 되는데? 세포독성 항암제가 붙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범주가 뭐였지? 라고 그치? 헷갈려버리면 이게 좀 빨리빨리 판단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세포독성 항암제야 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당연히 얘는 뒤에 있는 세포독성 항암제 설명이 붙는 게 맞아 라고 하고 이건 맞는 말로 떨어져야 된다. 그치? 이거 범주들을 잘 맞춰줘야 되는 것들이 이 비문학 지문 사실 이제 읽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좀 중요한 센스인 것 같아. 그치? 이건 한두 번 해서도 안 된다. 계속 연습. 그래서 쌤이 가끔 수업 중에 자, 이거 같은 말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 너희들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지문 안에 있는 다른 표현이 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얘들아.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계속 좀 이제 신경 써가면서 읽어달라. 알겠지? 그리고 전칭을 이제 특칭을 전칭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반대로 전칭을 또 특칭으로 그러니까 뭐 특징을 전칭으로 전칭을 특징으로 계속 장난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모든 생명체는 A가 없다 라고 하자고. 그치?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람쥐는 A가 있다. 분명히 지금 지문에서 뭐라고 했다고? 전칭적 표현을 했단 말이야. 모든 생명체는 없다고. 그럼 모든 생명체는 다람쥐 들어가는데 그치? A가 있을 수가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A만 특징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까 전칭을 때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런 전칭, 특징, 특징, 전칭 이런 표현들을 좀 잘 구분해 주시고 이런 일반적 내용 부채와 부채형 내용 일반한 이런 보기 문제들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보기 문제에서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조금 넓은 개념인데 위에 있는 같은 뜻의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거랑 호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A 국가에서 예를
A 국가에서 뭐지? 갑이라는 그치 시민이 살았는데 이 시민이 그치 자 이런 행동을 했대. 뭐 이제 보자. 가라는 행동을 했대. 근데 그것을 지문에서는 뭐야? 한 단어로 예를 들어서 small a라고 표현하면 되지. 그 통일해서 맞춰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런 지금 구체적 상황을 이런 지금 이제 뭐야 용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구나. 같이 붙여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실 같은 뜻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민감도가 좋아야 된다. 그지? 좋아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거 뭐, 이제, 논지 전개 방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개 방식 묻는 문제. 요즘 비문학에서는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주제 통합 지문 첫 번째 문제로. 예전에는 한 두 문제 정도 나왔었거든, 그지? 요즘에는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자, 그 다음에, 뒤에 문제 유형.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뭐 금방 봤던, 저기 뭐야. 논지 전개 방식. 뭐 내용 확인 일치, 불일치. 추론. 그래서 이유로 적절한 것은 보기형 문제 크게 세 가지가 있지. 그래서 이런 딱 정해져 있어. 사회 지문에서 구체적 사례 나옵니다. 법이든 경제든, 그지? 계약이든. 그다음에 그림, 사진, 도표, 그래프는 과학기술 지문에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다른 관점 주장 이론은 어디? 인문예술 지문에서. 그지? 그래서 요게 지금 딱 뭐야? 딱 보기형 문제 세 개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요게 딱 세 유형이 딱 몇 점? 9점이에요. 그럼 여기서 저는 보기 문제 너무 어려운데요. 최소한 여기서 세 개 중에 하나는 가져가야 돼. 이거 세 개 다 날리잖아? 9점 날라. 다른 거 남아서 91점이야. 올해 시험은 90점 초반대 낮으면, 아니면 90 진짜 안 바뀔 거라. 여기서 최소 2개는 가져가줘야 안전, 그지?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도 푸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소개 드릴 거고, 겁먹지 마. 이런 것들 다 지금 아까 구체적 사례 나오면 붙이면 되는 거라고. 추상적인 워딩들하고, 지문에 나왔던 이런 개념들하고, 그림, 사진, 도표, 그래프도 사실은 지금 이게 그림, 사진, 도표, 그래프가 나와서 벌벌 떠는데, 그래프가 말 앞에 있는 그림, 사진 있잖아, 그치? 얘네들은 사실상 뭐야? 이미지화 해놓은 거야. 그냥 사실 내용 확인하는 건데, 그림만 보면 덜덜덜덜덜 떠는 거야. 그치? 물론 도표 그래프는 우리가 이런 도표 그래프가 왜 이런 방향인지, 그치? 우상향인지, 우하향인지, 뭐 이런 것도 그걸 좀 분석하긴 해야 돼요. 기울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그건 이제 뭐 지문에 따라서 뭐 결정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문에 대한 정보들을 그냥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 새롭게 보는 게 아닌데, 너무 쫀단 말이야. 쫄지 마. 그리고 마지막 요거는 조금 귀찮죠, 사실은. 이게 사실 좀 난도가 제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 있는 사례나 그래프보다. 다만 이런 문제들도 결국엔 너희가 봐봐. 이게 뭐 다른 관점과 비교한다지만은 결국 다른 관점과 비교를 하려면 내가 지금 읽은 지문에서 다루고 있는 사람의 관점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보기에 나오는 이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고 지문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거야. 안 그래? 이번 수능 17번 문제 포항공대 철학과 교수가 답이 없다 이 지랄. 답이 있어요. 왜 없습니까? 미안합니다. 교수님보다 내가 훨씬 더 잘한 사람이고 미천한 사람인데 씨발 답이 있다고. 왜? 그 사람은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접근한 것이고, 그지? 딱 지문에서 그지? 요구하고 있는 그지? 또는 발문에서 어떻게 바라고 있는 지향하고 있는 정답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수험생들을 현혹하고, 그지? 안 된다. 아마도 지 새끼가 17번 틀리지 않았을까? 모르겠어. 틀렸나 맞잖아 모르겠는데, 새끼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있다고 답은. 그지? 없을 수가 없어요. 글을 쓴 사람이 문제를 내는데 어떻게 정답이 없냐. 응? 다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휘 문제 요즘 17개 시스템 내에서 2문제는 딱 픽스 나옵니다. 무조건. 이제 틀려서는 안 돼요. 어쨌든 간에 그 외에 나머지 내용들은 쌤이 지문을 또 실제로 하나씩 읽어가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런 흐름에서 쌤이랑 같이 한번 읽어나갈 것이다. 그래서 소개를 좀 먼저 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조금만 숨 좀 돌렸다가 우리 평가원 작년 수능 지문을 읽을 건데 독서로는 일단 좀 쌤이 스킵을 좀 하고 오늘 2페이지, 3페이지에 걸쳐서 나오는 법지문에 가지문 한번 읽어볼 거거든. 일단 쌤이랑 같이 한번 읽어보자겠지. 우리 작년 수능 지문 읽을 거예요. 조금만 숨 좀 돌립시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이전, 그러니까 이번 26학년도 수능 이전에는 이 주제통합 지문에서 계속 인문 철학 지문이 나왔었는데 올해 참 독특하게 법 지문, 즉 사회 지문이 나왔어요. 주통해서. 일단은 주제통합 지문 소개 조금 하면
여러분 아마 내신하면서 독서했던 학교는 알 겁니다. 그래서 화제 같은데 관점이나 그치 주장이 좀 다른 글 뭐 이런 거 얘기를 해요. 어쨌든 자, 그래서 뭐 글의 성격을 이렇게 소개하고 문제를 이제 우리가 푸는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글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가나글을 한꺼번에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문학과 마찬가지인데 가글을 읽고 가글과 관련된 문제, 예를 들어서 4번 문제 같은 전개방식 묻는 문제, 그지? 가에 대한 소개들이 나오잖아요. 소거합니다. 그지? 그다음에 5번 문제는 가 단독 문제예요. 맞지? 그래서 가를 읽고 무조건 풀어줘야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가나 바탕으로 기억이 있는데, 기억이 또 만약에 가에 있었다면 우리가 좀 건드려 볼 법한데, 이 인덱스 기억이 나 지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요 가만 가지고는 접근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지금 뭐 선택지를 살짝 훑어봤을 때 뭐 채무, 채권 뭐 이런 내용 나오는 거 봐서는 그치? 이런 어떤 채무, 채권자의 어떤 관계라든지 뭐 계약의 어떤 뭐 특성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겠는가? 자, 그 다음에 7번은 지금 연대보증이라는 요즘 워딩이 나 지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못 건드립니다. 그리고 8번 문제는 이제 구체적 사례 문제인데 가나 바탕으로 지금 이해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거는 2개, 3개 또는 3개,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제 가지문으로 풀 수 있는 선택지가 2개 내지는 3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걸 우리는 가를 읽고 와서 소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뭐 이제 지문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이제 푸셔도 되고 마지막에 푸셔도 되고 다만 어휘 문제는 그치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치? 자, 그러면 쌤이 아까 잠깐 쉬기 전에 소개해드렸던 읽기 방법에 따라 가지고 이 지문집 우리 오늘 가달락까지만 좀 읽을 거다, 알겠지? 그래서 내일 나달락하고 다음 주에 과학기술 좀 하고 읽어볼 거다. 자, 뭐 가달락 한번 읽어볼게. 1문단. 자, 법조문으로 구성된 법규범인 성문법의 의미를 봐볼까? 법조문으로, 그러니까 문장으로 구성된 법규범인 성문법인 거야, 그렇지? 자,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우리는 법 해석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성문법 의미 파악하는 게 법 해석, 개념인 거고. 자, 그래서 법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어쨌든 법이라는 것이 지금 보편적 적용, 그치? 규범이기 때문에 이유겠지, 그치? 그러니까 인과적으로 지금 묶이는 것 같아. 이구로니까. 자, 성문법을 구성하는 단어나 문장은 그 일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자, 다시. 그럼 여기서 내가 보편적 적용되는 규범이니까 당연히 성문법 구성 단어나 문장도 뭐 보편적 의미에 따라서 해석이 돼야 돼. 이런 뜻이. 그치? 그러니까 다시 같은 말 뭐 보편적 같은 말 뭐 일상적. 그치? 또는 우리가 뭐 조금 더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뭐 만들어 보자면은 뭐 일반적인. 그치? 여기에 따라서 해석하겠다 이겁니다. 맞지? 그래서 성문법을 구성하는 단어 문장은 어쨌든 보편적인 일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자,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당위적 진술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편 일상적 해석이 가능해야 된다. 그치? 자, 이러한은 이제 우리 앞문장을 다시 받는, 자, 물리 해석. 그러니까 이 물리 해석도 같은 말 뭐야? 물리 해석 같은 말, 우리가 물리라는 단어가 뭔지 몰라도 보편, 일상, 물리 같은 말로 묶어야지. 그지? 그러니까 이걸 뭐 우리가 지금 이제 필요한 워딩이라면은 뭐 이제 어휘풀이를 주곤 했겠습니다만은 그게 지금 없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물리 해석, 일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이니까 보편, 일상, 물리 같은 말로 딱딱딱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층이 범주화가 중요하다. 그지? 자, 법 해석의 출발점이다라고 돼 있어. 그럼 다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막 익숙한 제 수험생이라면은, 자, 출발이라고 했을 때, 출발을 지금 물리사에서 물리로 도착할 수도 있지만은, 물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도착할 수도 있지 않겠어? 나는. 그치? 그러니까, 일단, 자, 나는 1문단을 보고, 법 해석이라는 것이, 보자, 일반적 해석인 거지. 또는 보편적, 일상적 해석, 물리 해석. 그리고 이게 지금 법 해석의 출발점이라고 했으니까 법 해석이라는 것은 뭐야? 이것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돼야 된다. 그치? 그럼 아까 우리가 띄웠던 what, why, how 즉 뭐야? 뭐, 왜, 어떻게 중에 그치? 뭘 띄우냐라고 물어본다면은 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 물리 해석 말고 다른 해석은 무엇이 있는데? 그치? 플러스 그러면 물리 해석만 왜 안 되는데? 이런 것들 띄우면 돼. 정답은 없어, 얘들아. 너희가 계속 지문에 몰입해서 읽어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지? 내가 정확하게 무조건 뭐 이거 셋 중에 하나로만 띄워야 돼. 그게 아니고 너희가 띄운 그 질문이 그지? 전부 다 뭐야? 지문으로 흘러가는 그런 수준까지가 되면은 상관없다고. 그 질문이 무엇이든 간에. 그지? 자, 그래서 물리 해석이 지금 법 해석의 출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같은 측면에서 보편 내시까지 다 썼습니다. 그 외에 플러스 알파는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그지? 난 궁금했다. 이 문단 보자고 봐봐. 그러나 물리 해석으로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리 해석으로 출발을 합니다만 이게 계속 뭐야? 물리 해석만으로 되진 않더라는 거야. 그지? P가 나왔다. 그럼 동그란 P다 뭐 나온다고? S 나오는 그지? 그래서 자 그것이 사용된 뭐를 맥락을 고려 그지? 해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체계적 해석. 그지? 그 다음에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 역사적 해석. 그래서 자 범주 맞춰야 되겠지? 맥락 이꼴 뭐야? 체계. 그치? 그 다음에 입법 과정 이꼴 역사 이렇게 맞춰달라는 거. 맞아? 자, 그래서 이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바로 뭐였다고? 그러니까 이 P에 대한 S의 개념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자, 체계적 해석. 그 다음에 역사적 해석. 당연히 같은 범주는 맥락하고 그지? 그 다음에 입법. 과정이라는 워딩이 섰어요. 그러니까 범주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예. 그리고 쌤이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사실 뭐 군더더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정보량이 좀 많다 싶으면 이렇게 요약식으로 정리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또는 근데 나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가면서 있는 게 좋다 라고 하면은 하시면 돼요. 본인의 기호에 맡길게요. 알겠지? 자, 그 다음 내용 봐. 그래서 그 예로서 담보를 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예로서 담보니까 이 담보는 물리 해석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읽어야지. 맞지? 그러니까 자 봐봐 체계적 그 다음에 역사적 해석 등이 있다 하고 그 예로니까 그지? 체계 또는 역사로 해석하는 상황에 담보를 지금 예시로 준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봐봐 머릿속에 그럼 봐봐 아까 우리 한번 띄워보자. 자 맥락을 고려한 체계적 해석. 자, 동현아, 니 방법 많아, 이거, 구체적으로. 현수가, 니 이거 입법 과정에서 역사적 해석하는 거 알아? 모르잖아. 추상이야, 추상. 맞지? 그러니까, 추상적인 지금 열어놓고, 그래, 어떻게 할 건데, 얘네들? 어떤 방법인데? 라고 하고, 담보를 들 수 있다니까, 이거 지금 뭐야? 구체적으로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그것이 사용된 맥락이니까 말 그대로 뭐 상황 이렇게 읽어도 되겠죠. 이제 자 그래서 담보의 일상적 의미를 우리가 맡아서 보증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의미로 사용된 예로 구조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검사를 들 수가 있다. 오케이 다시. 그럼 여기서 내가 생각했던 게 조금은 사고 좀 뒤틀렸어 봐라. 아까 나는 담보라는 것이 체계 또는 역사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일상적 의미니까. 자, 일상적 의미니까 뭐로도 가능하다는 뜻이야. 물리 해석도 가능하다. 그치? 자, 그래서 일상적 의미로서 이것이 물리적 해석도 사용이 가능한데, 그치? 하지만 어쨌든 자, 여기서는 이 물리 해석보다는 그치? 물리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중요한 거니까. 맞지? 그러니까 물리 해석으로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경우, 자, 성문법적으로 사용될 때는 그 맥락을 고려해서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체계와 역사 둘 중에 뭐를 하나 맥락을 떠주죠. 그지? 그래서, 물론 지금 예로서, 그지? 담보를 들었어. 그지? 이 담보, 물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지? 그런데, 이 물리 해석이 안 되면은 뭐가 체계적 해석이 또 될 수 있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체계적 해석에 따른 담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겠다. 맞지? 자, 그러면은 3문단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되겠어? 그래, 이제, 체계적 해석에 따른 담보였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풀어내는 게 나와야 되겠지. 다음 문제 봐. 그래서 담보는 유상계약의 맥락에서 그렇지 상황에서 읽으면 되잖아. 맞지? 자 계약의 맥락에서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다시 유상계약이라는 맥락에서는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한대. 그치? 자 그래서 보니까 자, 유상계약 계약을 알겠는데 유상계약은 뭘까라고 유상계약이란 개념 준다. 그치? 그래서 그 당사자가 서로 대가를 주고 그러니까 유상 서로 대가가 있는 것이 그 계약을 뜻한다. 오케이 좋아요. 자 서로 대가. 자 어쨌든 유상계약의 일종인 매매계약. 그렇지 매도 매수. 그 매도인은 뭐야 물건 주면 돈 받고
그치? 매수인은 돈 주면 물건 바꾸니까 서로 대가가 있구나. 그러니까 매매라는 어디 워낙 많이 나오니까. 매도 매수의 줄임말 아시죠? 그쵸? 좋아요. 자, 그래서 유상계약의 예로 매매 계약을. 자, 그래서 목적물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있던 하자 때문에 대금만큼의 값어치를 못하는 상태야. 자, 그럼 다시. 매매 계약에서의 목적물이란 당연히 지금 뭐야? 그래, 돈은 아닐 것이고, 그지? 그 돈을, 그지? 이렇게, 그 반대급부로, 돈의 반대급부로 주어진 어떤 물건을 가리키는 걸 거면, 뭐 부동산 계약이라면 그 부동산 집이나 땅을 얘기하는 것일 거고, 뭐 동산 계약이면 가방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걸 건데, 어쨌든 근데 이게 지금 뭐 때문에 원래 있던 하자가 있었던 문제, 이제 이 하자 때문에 대금만큼의 값어치가 나는 지금 그게 100만 원짜리인 줄 알고 100만 원을 넘겨줬는데 알고 보니까 스크래치가 가가지고 이게 지금 사실상 10만 원어치의 값어치밖에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렇게 돼버리면 매도인.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법지문 할 때 매도, 그렇지? 매수, 그다음에 또 채권, 채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빈출 개념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 그치? 매도인은 자 뭐 하는 사람? 돈을 받고 물건을 파는 사람. 그치? 매수인은 뭐 하는 사람? 물건을 돈을 주고 사는 사람.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그치? 응. 자, 그리고 우리 경제지문에서 채권은 이제 우리가 돈을 받고 그치?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라고 하는데 법지문에서 채권처럼 좀 달라요. 채권은 어떤 행위를 이행할 수 있는 요구를, 그치? 자, 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채무는 어떤 행위를 이행해야 될 뭐를 지닌, 의무를 지닌 걸 우리가 채무. 그리고 여기 뒤에 이제 자가 붙으면은 채권자는 이행할 수 있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 자가 되는 거지. 채무자는 이행의 의무가 있는 사람 자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이 정도 개념은 너무나도 기초 개념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자, 어쨌든 자, 그래서 매도인이 지금 누구라고? 물건을 파는 사람입니다. 자, 파는 사람이 그치? 자, 목적물을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일 거야. 근데 자, 이 하자 때문에 그치? 자, 그 하자 발생 원인이 무엇이든 뭘 해야 된다고? 담보 책임을 져야 한다. 자, 뭐뭐 해야 한다가 아니라 당위적 진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앞에 있는 요게 또 중요하다. 요즘 평가원쯤에서 잘 쓰는 원인이 무엇이냐. 그럼 이 말은 지금 뭐야? 무관하게라는 표현이거든. 그치? 원인과 무관하게. 어쨌든, 체결 당시부터 있던 하자로 인해서 목적물 값어치가 안 되면은 물건 파는 사람이 담보 책임을 진다는 것. 담보는 결국 뭐야? 담보는 아까 위에 붙여야지.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하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그 값어치 부족한 만큼을 뭐 해줘야 된다고? 보장해줘야 된다. 채워줘야 된다. 이런 뜻이잖아. 맞아. 그래서 스크래치가 내가 지금 100만 원 받았는데 그 물건의 가치가 10만 원밖에 안 되면은 그만큼의 지금 뭐야? 피해를 본 내지는 제발 좀 누락된 금액이든 뭐 90이든 또는 그 이하 그 이상의 또 시간 때문에 그 피해 금액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 그렇지?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물건을 어떤 사람한테 사서 또 되파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그게 지금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서 그걸 팔지 못하게 되고 내가 위약금을 물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외 기타 피해 보상까지도 다 해야 된다는 뜻일 거예요.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만 하자.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물건에 뭐가 하자가 발생해. 그렇지? 그러면은 자, 매도인은 원인과 그 하자 발생의 원인과 무관하게 뭘 진다고? 담보 책임을 져야 된다. 그치? 무관하게. 자, 그 책임의 내용, 그 책임 내용은 손해배상 이 원칙. 자, 원칙 나오면 뭐가 있다? 예외 항상. 그래서 우리가 법지문 하면은 계약 포함이야. 그래서 성립 조건, 대상, 예외, 요건 필수거든. 그치? 법이든 계약이든 요 세 개는 패시브. 그래서 이게 좋아. 그 책임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그래 내가 100만 원 줬는데 값어치가 1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뭐 손해가 그지 90만 원 발생했으니 그걸 배상해야 되는 게 맞다고. 그런데 지만이 나왔으니까 긴장하란 말이야. 원칙의 지만이니까 예외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 하자로 인해면 매도 수인 나왔다. 그래서 매도 매수는 이항 대립이니까 나는 항상 세모 역세모를 쳐. 그게 보면 좀 좋겠지. 제3자 나올 수 분명히 있습니다. 제3자만 동글 빼나 내고 치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당사자가 매수 매도인은 세무 역세무로 보는 게 나는 훨씬 편하더라고. 그래서 요건 여러분이 뭐 주는 뭐 일종의 뭐 팁인 거고 이제 따라 알고 싶으면 하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으면, 그렇지? 계약의 목적 결국 뭐야? 그 물건 내가 그대로 그 값어치만큼을 전달받아서, 그렇지? 내가 가진다거나 뭐 판다거나 인데, 자 봐봐, 매수인이 하자로 인해서 목적 달성할 수가 없대. 이것도 내가 설명할 거다. 자, 매수인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파기할 수 있다. 그리고 대금 환불, 그냥 아예 그냥 내가 손해배상 안 받고 대신 90만 원도 안 받고 뭐 그냥 야 내가 줬다 100만 원 돌려줘라. 나도 그냥 물건 줄게. 라고 그지 할 수도 있다. 자, 내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또 하냐면은 선생님이 또 비문학 읽을 때 자주 얘기할 거야. 우리 요거 A면 B이다. 즉 봐봐.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이제 뭐 할 수 있다. 계약 파기 또는 자 환불 청구가 가능하다. 맞지? 그러면 자 동현아 뭐도 나대이면 낫기다도 성립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자 동현아 나대이니까 뭐야? 목적 달성할 수 있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위와 같은 파기, 청구 가능, 불가능? 불가능이다. 이게 돼야 돼. 이게 반대사고. 왜? 요게 요즘 선택지에 많이 나온단 말이야. 요런 패턴. 물론 뭐 너희들 수학 시간에 뭐 A면 B다 해서 나 B면 나 D에다 대우 배우고 지랄을 그거 시간 필요 없다고. 우리 요거만 돼. A면 B다 해서 나 D면 나 B. 그지? 그래서 위와 같은 친구들에 대한 얘기 불가능하다. 그치? 그럼 목적 달성했기 때문에 또 생각해봐. 논리적으로 판단해봐.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지금 뭐야? 손해를 입은 게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계약 파기하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원금 뭐 환불 청구도 할 수 없다는 거. 목적 달성했기 목적 달성 당연히 그 이제 목적물을 제대로 본전을 받았다는 거겠지. 그치? 하자가 있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하자가 있는 경우 그치? 자 매도인이 담보 책임지는데 그치? 자, 그 하자로 인해서 만약에 우리 매수인이 원래는 그치? 자, 입은 책임을 그치? 자, 그 손해를 책임져 줘야 되지만 만약에 이 매수인이 그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치? 그때는 위와 같은 지금 이제 계약 파기 안 되고 그다음에 환불 요청 안 되고 이런 반대로 얘기하면은 목적 달성 X면은 파기할 수 있고 환불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돼. A면 B다, 나 D면 나 B다. 되나? 이런 사고들은 항상 할 수. 그리고 또 다만 나오니까 또 조심해야 돼. 자, 다만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자, 주체는 누구야? 매수인이야.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하자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담보 책임 인정되지 않는다. 즉 다시, 자, 매수인 한 개 더 나왔다. 주체. 매수인이 뭐를 인지했다고? 계약 체결 당시에 하자가 이미 있는 거를 인지를 했어. 그치? 자, 인지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뭐가? 자, 이런 것들 처리가 된다. 내가 왜 이런 질문들을 읽을 때마다 항상, 내가 문학할 때랑 약간 조금 달라. 왜 그러냐면, 이거 웃으면서 실실할 게 아니거든. 되게 신경 쓰면서 예민하게 읽어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하자 존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담보 책임을 질 주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자꾸 위에 있는 주어를 그치 공동조를 가져서 읽어버린단 말이에요. 담보 책임의 주체는 누구라고? 매도인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봐줘야 된다. 그래서 담보 책임이 누구에게? 매도인에게 그치 주어지지 않는 거구나. 매도인 담보 책임 X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치? 그럼 요것도 우리가 사실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 그치? 다음 달에서 얘기해주면은 모르겠는데, 얘기 안 해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내가 좀 썼던 재구성하기라든지, 그치? 이런 어떤 방식을 좀 쓰면은 쌤이 생각하기로는, 자, 이거는 법조에서 많이 나왔던 패턴이니까 할 수 있다가, 매수인은 사는 사람이야. 사는 사람이 이미 살 당시에 하자를 알았다면, 계약을 뭐 해도 돼? 아예 계약을, 파기 안 해도 된다고 아예. 그치? 근데 그걸 알고도 네가 했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매수인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니까 뭐 담보 책임을 매도인에게만 지지 않겠다.
요렇게 우리 내 말로, 그지? 또는, 생략됐지만은 내가 뭐야? 일종의, 지금 이제 일종의 우리 그 법지문에서 많이 나왔던 패턴을 고려했을 때 추론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 이해되니? 그래서 너희들, 지금 너희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너희들 뭐 고가의 물건을 사러 이제 어디 가면 있잖아. 물건 되게 막 자세하게 보여주고, 저 괜찮으시 확인 다 하셨죠? 라고 하고, 그치? 예, 하고, 내가 대답하고 집에 왔어. 배송이 왔단 말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스크래치가 엄청 크게 가 있더라는 거야. 웬만하면 환불해주긴 하는, 또는 이렇게 교환해주긴 하는데, 안 해준 데도 있다고. 왜? 고객님께서 현장 오셔가지고, 매장 오셔가지고 다 확인하신 거 보내드린 겁니다. 저희 측에서는 이상은, 아마도 거기 가는 길에, 이런 식에서, 긁혔다거나, 그치? 문제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못합니다. 즉, 판매업체 입장에서 매도인이거든? 그치? 담보 책임 안 지겠다. 맞지? 이런 상황들도 내 말로 풀어낼 수 있으면, 이미 베스트인가. 안 들어도 되겠지. 그치?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 안 되니까.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들까지도 여러분 할 수 있게끔, 그치? 지문을 많이 읽어보시고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되십니까? 자, 어쨌든 간에, 요렇게 지금 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달라. 자, 자, 우리 문단 첫 문장에 나오는 한 편은 리프레시야. 화제 전환이거든? 자, 그래서 담보는 하고 이제는 이 유상계약이 아니고 다른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보자. 그래서 채권과 관련된 맥락, 그렇지. 우리 법제문의 채권은 이행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치? 응. 자, 그래서 채권과 관련한 맥락, 아까 계약 관련 맥락에서는 요런 지금 이게 담보 책임이라는 어디 있었다면, 이번에는 채권의 실행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채권이란 내가 지금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이행을 안 하게 되면, 이제 채무자겠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 안 하게 되면 채무를 일종의 빚입니다. 그치? 자, 그래서 이 담보를 설정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치? 그 채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 그치? 채권을. 그래서 담보 물건이 그 예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채권과 관련해서. 그치? 자, 이번에는 그 워딩이 좀 달라졌네요. 담보 물권이라는 이제 개념으로 좀 설명을 하네. 요건 어쨌든 어디에 쓰는, 적어도 계약이 아닌 채권과 관련된 맥락에서 쓰는 거죠. 체계적 해석에서의 개념이다. 자, 이때 금전 채권은 채권자 나왔잖아요. 그렇지? 자, 채권자는 쉽게 얘기해서 금전 채권에서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고, 채무자는 돈을 빌린 사람이니까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세모 역세모의 이양 대립으로 가자고. 자,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은 그 채권이 소실 또는 실현돼서 끝이 나는 거예요. 맞지? 자, 그래서 근데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아. 내 돈을 안 갚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가 가진 재산 중에 값이 나가는 것을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서 처리를 하는데, 그 대상이 만약에 부동산, 땅이나 집이라면, 그러면은 그 부동산을, 요거는 이제 주체가 빠졌는데 법원이 경매를 해요. 법원이 경매해서 마련된 경매 대금을 배당받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지급하지 않으면 경매를 해. 그치? 그리고 이것을, 대금을 마련해서 배당받습니다. 나눠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전 채권이 실현. 좀 마무리가 된다, 이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이때 경매 대금을 배당받을 금전 채권자 복수 여럿이면은 각 채권자는 각각의 채권에게 비례해서 배당을 받더라. 요게, 봐봐, 또 중요한 원칙 나온다. 단순한 원칙 나오면 뭐 나와? 예외. 그치? 항상, 그치? 자, 봐봐. 그러면은 당연히 뒤에 비례 배당 다음에 그러나가 나오니까 비례가 아닌 상황에서 배당받는 게 나와야 되거든. 그게 아마도 뭐일 것이라고? 담보물권. 그렇지. 이렇게 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보자, 한번 읽어볼게. 자, 그러나 그 채권자 중 담보물권을 가진 사람은, 담보물권은 뭐라고 할까?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는 거야. 맞지? 자, 이걸 가진 사람은 경매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뭐 한다고? 비례가 아니고 먼저 배당받는다. 먼저. 자, 이것도 내 말로 한번 풀어볼까? 자, 쌤이 여러분들에게 전체 합쳐가지고 15억의 빚이 있다라고 하자. 그래서 1, 2, 3, 4, 5억씩 요렇게 지금 이제 배당이 되어 있다라고 하자고. 그치? 자, 그럼 이런 지금 비율에서 쌤이 지금 현금이 한 푼도 없는 거야. 그래서 쌤이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았는데, 그 집이
1억 5천밖에 안 돼. 예를 들어가지고 1억 5천. 그럼 이거 이제 만약에 배분해서 나누면은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받으면 끝입니다. 비례해서 받으면. 그치? 그런데 여기서 동건이가 담보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치? 자, 동건이는 일단 뭐 한다고? 1억이 지금 쌤한테 지금 빌려준 지금 채권액이란 말입니다. 근데 쌤 집이 1억 5천밖에 안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일단은 그 1억 5천 중에 1억을 누가 대준다고? 담보물건 있는 동건이한테 준다. 그럼 나머지 5천 가지고 또 뭐야? 4명에서 비율에 따라서 배당받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담보물건이라는 건 당연히 자, 그 채권자가 그치? 어디에 대해서 채권에 대해서 그죠? 우선순위를 갖는 어떤 우선순위를 보장받는 권리. 요렇게 우리말로 읽으면 그치? 좀 이해가 쉬울 것이고. 또는 좀 낯설더라도 어쨌든 담보물건이라는 게 있으면은 비례가 아닌 그치? 그러니까 우선 배당. 얘 개념이구나. 또는 채권을 우선적으로 보장받는 거구나. 라고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법조인 어디 있습니까? 나도 법 몰라. 지문에 있는 거 가지고 나도 판단하고 내가 지금 내 나름의 말로 바꿔내는 거거든. 맞지? 그래서 다시 자 담보물건이라는 것 요거는 지금 이제 보니까 자 채권자 하고 그치? 채무자가 있어. 그러면은 자 채무자가 이행을 지금 자 채무 이행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치? 그래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그치? 자 값이 나가는 걸 좀 경매를 붙입니다. 그래서 경매를 붙이고 대금을 마련을 해요. 그러면은 그 대금이 만약에 채권자가 열었을 때는 자 비례 채권에게 비례해서 배분한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붙어버리면은 담보물건이 붙어버리면은 이 물건을 가진 사람, 그치? 이 담보물건 가진 사람에게는 비례가 아닌 그치? 우선 배당을 해주겠다. 요런 얘기가. 납득됩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자 절대로 이거 한 호흡에 읽기에는 쉽지 않은 지문이야. 그치?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익숙해져야 된다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가와 관련된 문제는 내가 몇 개 소거하고 끝을 낼게. 자 1번 선택장 봐봐. 가. 법조문의 의미 해석 방법 구분 오케이. 그치? 물리 해석부터 체계적 해석, 역사적 해석 설명했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이번에 의미차가 확대되어 온 이유, 의미 그냥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치? 확대되어 오는 없습니다. 그죠? 3번에 의미 해석하는 방법의 4래. 그렇죠. 체계적 해석 가운데, 그치? 담보. 이렇게 체계적 해석으로 설명해줬고요. 그 다음에 의미를 파악하는 입장들까지는 괜찮은데, 대조란 서로 차이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지금 뭐야, 각각의 방법 소개하고 있을 뿐이지, 그치? 대조 차이점 아니고요. 그 다음에 유추, 노출 없어. 그럼 1, 3번 중에 답이 있는 거예요. 나 그리고. 그죠? 그 다음에 5번 봐. 자, 5번은 자, 가 단독 문제니까 절대로 나 읽고 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봐봐. 구성원들에게 자, 층위 범주 봐봐. 보편적, 일상적, 출발점 가득. 그렇지? 물리에서 좋아요. 그 다음에 2번에 자 법조문에서의 담보 오케이 좋아. 담보는 유상계약 아니면 채권인데 채권 얘기 나왔으니까 그래서 채권 실행의 가능성이라는 의미 오케이 좋아. 그 다음에 3번에 금전 채권자가 여러 실행 그러면은 뭐 나와야 돼? 자 비례에 따라 나와야 되는데 다만 뭐가 있으면 담보물건 붙으면은 배당 순위가 뭐에 대한 달라진다. 그치? 우선이 되니 이걸 가진 사람 요거 너무 좋은 선택지지. 그치? 자, 그 다음에 4번에 유상계약에서의 담보는 오케이 좋아. 이게 지금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이 있냐 없냐와 관련된 거거든. 자, 그래서 대상 값어치를 보장하는 의미에서 가진 좋고 교환 대상사의 값어치가 일치해야 계약이 체결된. 아니 계약 자체는 지금 뭐야?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그치? 이루어지기 전 어쨌든 이루어진 당시 하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죠? 누가 책임질 것인가?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지금 봐봐 주어가 담보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지금 조건처럼 얘기하는 게 조건 아니란 말입니다. 맞지? 계약 체결은 우리가 평가원 좀 많이 돌리지고 나라. 계약 체결은 계약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 그치? 요게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담보는 이렇게 해석되니까 계약이 체결된다. 값어치가 일치할 계약이 체결된다? 아니지. 담보는 이라는 요 말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요 조건이 전혀 필요가 없는 상황이야. 당연히 대상사의 값어치가 일치를 하고 이제 서로 합치했을 때 교환할 만하다.
매매 우리가 하자라고 하면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아. 담보가 그걸 보장하진 않는단 말이야. 그지? 마치 보장하는 것처럼 표현했으니까 정답은 4번이다. 그지? 5번에 물리 해석만으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두 우리는 지금 지문에서 뭘 읽었다고 체계적 해석의 방법을 읽었지만은 이거 간과하면 안 된다고. 입법 과정 뭐라고? 역사적 해석. 그치? 입법 과정 역사적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이 소개는 안 했을 뿐이지. 사례를 언급 안 했을 뿐 소개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밑에 있는 6, 7번은 스킵하고 8번 한번 봐. 조금만 미안하다. 자, 8번에 보면은 이게 자, 우리가 4줄까지는 가능해. 4줄까지는 가능한데 그 4줄 이유는 사실 우리가 지금 몰라. 그치? 왜냐면 보증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일단은 4줄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 자, 갑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예술품이 지금 목적물이 되겠네. 을에게 4년간 한 점씩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한 장당 500만 원씩 받기로 했다 이거지. 한 점 한 점. 자, 500만 원 받기로. 자, 그래서 매년 연말 매매 계약이니까 무슨 계약입니까? 유상 계약 딱 이 범주 맞춰줘야지. 그치? 유상. 왜? 유상이랑 서로 대가가 있잖아요. 그림 없고 돈 없고. 그렇죠? 유상계약 좋아요. 자, 매매계약, 유상계약. 자, 어쨌든 근데 갑이 야, 너 근데 500만 원 매년 줘야 되는데 못 줄 수 있으니까 뭐 해라 하니. 자, 갑이 을에게 너 지금 이제 이 대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요구했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대금 채무에 대한 담보니까 이건 다시 또 지금 뭐다? 담보물건. 그치? 담보물건. 네가 지금 돈을 지금 여기 일종의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채무액이 되는 거야, 일종의. 맞지? 그러니까 을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야, 너 500만 원 나한테 안 줄 수 있으니까 담보물건 잡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해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이게 을은 갑자기 병에게 보증서 달라. 이건 지금 우리가 모르는 얘기니까 스킵 일단 하고. 자,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선택지 5개 중에 가로 표시가 2-3개란 말입니다. 1, 2번. 자, 선택지 1번. 갑이 납품한 예술품에 갑의 행위와 무관한 하자가 있어서 행위와 무관한 하자. 어쨌든 우리 갑은 누구야? 지금 여기서는 뭘 읽어야 돼? 지금 여기 하자 얘기 나왔을 때는 매도 매수인으로 가야 된다고? 그치? 자, 매도인으로 가자. 자, 매도인 갑이 어쨌든 자신의 생명에 무관한 하자. 근데 이때 하자는 우리 매도인과는 무관해. 지금 원인이 뭐든 간에 만약에 그 하자가 있어서 손해 발생하면 담보책임 매도인이시기로 했다고. 그런데 자, 여기서 손해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트릭이란 말이야. 이게 다 읽어야 될 것 같은 조건인데 계약 체결 시점에 을이 누구라고? 매수인이잖아.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알았대. 그지? 그러면은 앞서 갑이 하자에 개입을 했든 안 했든 다 사라진다고. 왜? 매수인인 을이 뭐를 알았다? 하자 인지했다?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이 없으니까 손해배상 받을 권리가 없지. 맞지?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트릭인 경우 되게 많아요. 앞선 조건들이 마치 중요한 조건인 양 줘놓고는 사실상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지? 자, 그다음 2번에 갑이 납품한 예술품에 하자가 있었대. 어쨌든 을에게 손해가 발생했대. 근데 이번에는 을이 지금 알았나 몰랐나 그런 상황이 지금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다만 을의 그 하자에도 불구하고 즉 매수인이 하자에도 불구하고 뭘 달성했다? 목적 달성했다. 그지? 아까 우리 지문에 뭐 나왔다고?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파기환불 가능하다 했단 말이야. 다시 반대. 나대이면 납비다. 목적 달성하면 파기환불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니까 환불받을 권리가 없다. 이렇게 떨어져. 요게 요즘 나오는 패턴. A면 B다, 나대면 납비다. 반대사고. 그치? 쉽지 않아요. 이번 선택지 선택률이 엄청 높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우리가 가지문 가지고 읽을 수 있는 내용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했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나지문을 가지고 풀어야 돼. 그래서 지문은 뭐 읽어오셔도 되고 안 읽어오셔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오늘처럼 내일 제 이어가지고 쌤은 같이 읽을 거니까. 요거 제 뒤에 있는 나지문하고 과학기술 지문하고 조금 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은 이제 인문 지문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일단 한번 해보자. 알겠지? 그래서 일단 오늘 첫 수업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여러분 뭐 이번 겨울 잘 보내셔야 됩니다. 본인 뭐 제 의지도 중요하고 뭐 제 의지만큼이나 건강 관리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번 뭐 겨울이 그렇게 막 춥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날씨가 오락가락한단 말이야. 이제 체력 관리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오늘도
그래서 뭐 감기, 뭐 몸살 이래가지고 결석생들이 좀 있어. 그래서 아프지 마시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인리요. 알겠지? 고생했어.